자, 이제 시장 후벼 파기, 오늘 기업 위주로, 종목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조합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업 중에 오늘 테크윙 앞서 얘기가 나왔는데, 테크윙이 뭐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 뭐 때문에 주가가 좀 주목을 받는지. 우선 뭐 테크잉 하면은 우리 김영민 매니저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장비 네. 기업인데 손열호 이제- 팀장은 김용민 매니저를 좋아하시는군요. 전 앵커님 더 좋아합니다. 아이, 그래서 이 큐브 프로브 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전공정과 후공정 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이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전공정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7단계부터 8단계까지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어가지고 회로까지 그리는 과정 그런 과정을 이제 전공정이라 하고 이걸 테스트를 해가지고 자르고 포장하는 과정을 후공정이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테크닉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웨이퍼를 자르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완료하면 자르고 포장을 하는데 이 자르고 포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불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테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자르는 과정 속에서 충격을 줄인 다음에 테스트 과정에서 불량률을 줄이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후공정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PSK홀딩스만큼이나 테크윙이 좀 각광을 받는 모습인데 제가 테크윙을 보면서 변동성이 큰 건 좋은데 실적 변동성은 있는 것이 아쉽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PSK홀딩스랑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데 이 테크윙 같은 경우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우선은 어떤 뉴스죠? 그 이제 대표 장남분께서도 글로벌 메모리 업체에다가 HBM 검사 장비를 모두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은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서 다른 기업들에도 추가적으로 수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받는 모습이고 오늘도 지금 테크윙이 차트를 보면 21선은 3일 전에 돌파를 했고요. 수급 동향 봤을 때 지금 보면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어제 매도를 했지만 오늘 다시 주워 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크윙을 단기 스윙 관점으로는 괜찮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뭐 이게 테크윙이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 분기 정도만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원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적자 기업 절대 안 할 건데요. 저는 뭐 시가총액 2조 넘는 거 할 건데요.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테크윙 같은 경우는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후공정 장비 기업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이 HBM용 테스트 핸들러 출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이닉스하고 어떤 진행 과정인지는 파악이 좀 어렵고, 이 장비가 어려워요.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품목들이나 문화 콘텐츠 이런 거는 알기가 쉽잖아요. 근데 장비는 보도 내용, 뉴스 내용 아니면 이렇게 브리핑 해주시는 거 정도, 또 맨날 들어도 또 까먹고, 그러다 보니 투자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테크윙, 그럼 반도체 장비 쪽을 전반적으로 좀 한 번쯤 보면 어떨까요? 뭐 이제 한 번쯤 보시면 장비를 보통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될 때 그 대기업 쪽에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는지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장비주들은 크게 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나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공정이 더 많이 쓰일 것인지 어디서 수주를 더 많이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 2년 동안 HBM 장비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부터 HBM에 공급한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얼만큼 이제 더 수주를 받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콜 테스트가 4월에 또 종료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들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은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거기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장비단을 보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두성 엔지니어라든지 혹은 넥스틴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비를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지금 당장 HBM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전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AI 하면 우리가 미국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거 뭐 이미 익히 알려져 있고. 뭐 그렇죠. 이제 910C도 그렇고 음. 사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H20을 수출을 막겠다라고 하면 중국은 돈을 더 쏟아 부어서 그 산업을 더욱더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블랙마켓이라든지 좀 우회를 해서 또 칩을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논란은 많죠. 대중국향 수출을 뭐 우회하는 것에 대한 규제, 또 미국 기업들이 직접 뭐 납품하는 것에 대한 규제, 이게 첨예하게 맨날 나오는 뉴스지만 오히려 뭐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다. 실제 그게 숫자로 수출 데이터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명문화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외적으로 오는 공격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야 될 거고, 자, 이 반도체를 매번 얘기하는 거는 뭐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산업의 쌀, 뭐 모든 가전 제품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우리 스마트폰, 그리고 또 뭐 자동차, 지금은 뭐 선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항공, 조금 더 진화하면은 군수 방산, 이게 연결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뭐 반도체로 출발한 장비 업체들 뭐 그래서 얘기가 길어질 수 있었는데 어떤 포인트 조금 오늘 뭐 테크윙만 찝어가지고 하는 건 그렇고 HBM 같긴 해요, 그죠? 네, 이게 좀 트렌드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 방송 스튜디오에서 반도체가 안 들어있는 거는 요 대분하고 제 네. 옷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반도체가 들어있고 저는 사실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 이제 나는 좀 기업 분석을 잘 하고 어떤 변동성 체크, 수급 쪽의 체크를 잘한다 라고 하실 때는 사실 소재랑 부품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재 부품이라는 것은 실적 포텐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장비주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안전하다가 결국 이제 약이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어려울수록 좀 안전한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장비주 좀 부각이 받는 모습들이고 앞에서 다행히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비주에 대한 꾸준한 수준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HBM과 관련된 장비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탄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공정이나 후공정 중에 택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후공정을 택할 것이고요. 패키지 그게 쪽. 좀 쉽죠. 그게 좀 장비를 이제 종목을 골랐을 때 리스크가 덜합니다. 근데 네. 내가 정말 기술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SNS텍이나 뭐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소부장 뭐 아니면 뭐 TCK나 이런 종목들 이제 전공정이라고 쳐보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유독 두세 개만 튀어나가요. 근데 내가 이 전공정 장비, 뭐 전공정 소부장 관련주 이렇게 치면은 20개, 30개 나왔을 때 내가 콕 찍었을 때 내가 수익 볼 확률이 적죠. 왜냐면 오른 종목이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우리 후공정 장비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20개, 30개 정도 중에서 보통 한 15개 이상 오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HBM 관련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죠. 왜 장비주, 후공정 장비주 중에서도 HBM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까? 많은 글로벌 전방 IT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 엔비디아 GPU에 들어간 HBM을 만들고 있고 그 HBM 만드는 장비 중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미반도체랑 하나 비전도 참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니면 한미반도체 하나 비전이 변동성이 크니까 나는 좀 무섭다 아니면 이미 그들은 2번, 3번 내가 수익을 받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 후공정 패키지 장비 요쪽 좀 나아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뭐? 기업이요. 네. 기업 저는 STI 갖고 왔습니다. STI. STI.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갔다 와야 돼. 네, 우리 저기 김신 팀장한테 한번 갔다 와야 되니까. 이 반도체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니까 노련한 투자자들도 장비 쪽은 투자 선택할 때 머뭇거리는 게 내가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에 대한 투자는 망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수급도 조금 약해지고 뭔가 작은 이슈만 등장해도 움츠러들다 보니 수급 공백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약간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공매도 뭐 외국인 투자자 일부가 됐건 국내 투자자가 됐건 주로 이제 외국인이지만 공매도 재개 이후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은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쌓인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조금 아직도 계속 쌓여 있어서 더 주가를 누를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해소하면서 주가가 반전할 건지 이걸 좀 수급을 좀 풀어주시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 테크윙도 나와 있긴 네. 한데요.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와의 이제 불화설, 이제 가격도 올리고 좀 직원들 뺀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약간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우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31일 이후부터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IT 쪽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공백이 나와주고 있기에 결국 이 숏 스퀴즈를 일으키려면은 숏 스퀴즈. 숏 스퀴즈를 일으키려면은 그 공매도를 쳤던 그 라인대에서의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뚫어버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처럼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기는 한데요. 다만 그만큼의 지금 반도체 장비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호재가 있는가 혹은 굉장히 매력적인 업황이 있는가를 보면은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AI 때문에 요즘 난리잖아요. AI 때문에 난리이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결국 소부장 쪽에서의 반등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대형주 쪽에서의 반등세가 추세가 잡혀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형주 투톱 같은 경우에는 바닥 박스권 하단 라인대 위치에 있습니다. 대형주가 여기서 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았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기는 하나 다만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을 믿지 못해서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이 찼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라인대에서 또 이제 간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뚫어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또 낙폭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괜찮은 종목군들은 네.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공매도를 쳤다 이렇게 분노할 게 아니라 좀 다시 또 눌리면 다시 한번 또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그러니까 통상적인 고정관념은 김시은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그러니까 반도체라 칩시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향에 따라서 쭉 나열을 세우고 그럼 전방업체, 전방산업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 뒤에 달려있는 산업들은 딸려가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게 현재까지의 얘기잖아요. 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은 장비 업체라고 해도 글로벌하게 포지셔닝이 되거나 돋보인다면은 아니 뭐 국내의 선도 업체랑 별개로 좀 따로 이렇게 돋보이는 기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를 몇 년째 얘기하는데 시장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에이, 저러다 말고 또 뭐 엮여 있는데 답답해서. 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네. 우연히 그런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뭡니까?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는 제가 앵커님께 고백을 했는데 차였다고 막 저를 놀리고 계시는데 뭘 저는 네. 앵커님 차였다고 저는 그런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STI 아까 이름만 STI. 살짝 공개를 했는데 네. 이제 STI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전공정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정 장비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무연납 리플로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넘게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STI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PSK 홀딩스다. 그래서 이 리플로 장비 관련했을 때 이미 PSK 홀딩스가 대장급 위치를 갖고 있지만 이 STI도 무연납 리플로 장비를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가 한 37%, 그다음 삼성 디스플레이가 20%, SK하이닉스가 15%인데 최근에 마이크론에다가 납품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콜테스트 네. 중간 중.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공정 장비면서 후공정 패키징 사업까지 영위하면서도 국내 주요 매출처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팔로 개척을 하고 있는 기업이 STI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봤을 때 매출액은 이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수익은 견조하게 전년 동기 수준을 지키는 모습이고 이런 해외 매출 증가 상황에 따라서 2025년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증거사 리포트 평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도 10이 안 되면서 저평가 매도 갖고 있고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 내부에 있는데 21선과 61선을 이번 주에 돌파했습니다. 근데 수급동에 봤을 때 기관이 3개월 연속 순매수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수급동이 유사해요. 그래서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오늘 순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빠르게 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네. STI가 아닐까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I. 네. 이 사명들이 비슷비슷해갖고 뭐 TSI도 있고 뭐 SIT 말. 네, 어순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TI를 손현우 팀장은 김신 팀장은 혹시 선택 집중 뭐가 있나요?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장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장비주들 뭐 수급을 보면은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대장에 대한 역할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금 바닥권이 맞긴 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적인 가격대가 맞기는 한데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전 박스권 라인 상단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베팅을 들어가는가 혹은 그 목선 라인대를 뚫고 진입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목선 부근대에 있으시다면 그 라인대를 뚫고 보신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라인대에서 더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삼성전자를 모아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제가 장비주들에 대해서 이제 안 좋다라기보다는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도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전 삼성전자를 계속 네. 찾아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 물론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긴 하나 다만 4월 1일부터 연기금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의 지수를 산다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저는 결국은 삼성전자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다시피 한데 이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AI 쪽에서의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반전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AI 쪽에 대해서 양치기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양치기 소년. 이제 항상 이제 한다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삼성전자에는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오히려 천천히 모아가기는 삼성전자를 계속 토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10년째 지금 모으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삼성전자에 모은 지금 가지는 국내 투자자 500만 명인가? 그 정도 되죠. 소액 투자자가 많은 기준점이긴 하죠. 삼성전자 언제 이제 시동을 걸고 언제 불을 뿜을 거냐.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올해는 뭔가 좀 보여줄 것 같긴 하다.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가 될지는 이제 삼성의 선택이겠죠. 하여튼 뭐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김신우 팀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또 손현호 팀장은 STI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로 좀 빠르게 넘어가서 조선기자재, 조선업부에 대해 또 관심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재료 보니까 미군의 해군성 장관, 네, 조선소 우리 국내에 방문 예정. 누굽니까 이분이? 해군성 장관의 성함은 제가 살짝 뭐 봤는데 성함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성함까지 존재감이 제가, 있는 분인가?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해군 참모총장 그런 것으로 되고 있고 방산과 조선을 이렇게 묶을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트럼프 주니어랑 같이 방한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 또 트럼프 주니어 또 정영진 회장과 친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신세계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 정영진 회장의 부분들이고, 초대로. 네, 초대로 왔으니까 그런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조선에 대해서는 아마 저저번 주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앵커님께서 뭐 FX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조선 산업에 대한 국내 프라이드를 좀 우리 투자분들께서 가져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탑2 안에 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이게 그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제한된 토크를 갖고 있고 이미 3년치, 4년치 수주를 갖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이냐. 추가적인 수주가 나왔을 때 일반 상선을 받느냐 아니면 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LNG선이나 특수선, 방위사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를 불식을 시켜준 거다라고 판단해요. 물론 방한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방한을 했을 때는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투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퍼가 한 15에서 25 정도 되는데 요 위치가 저는 딱 적당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한 35에서 40 넘어가면 좀 약간 좀 우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15에서 25 사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건데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시점을 잡는 마켓 타이밍을 잡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H당국 조선해양이나 뭐 HD현대 중공업 실적 발표 다 보셨을 거고 제가 공매도 실행 효과를 보니까 H당국 조선해양은 공매도가 줄었는데 오히려 뭐 하나오션이나 뭐 삼성중공업, H현대 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 좋은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수익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쇼커버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못하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선주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저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 좋은데요. 좀 낙수 효과 얻을 수 있는 기자재 없을까요? 라고 하실 때는 저는 기자재 보시는 게 변동성 측면에서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기자재 뭐 피팅 밸브나 네. 뭐 LNG선 그쪽이 좀 유망해 보입니다. 기업은 또 기업은 또 뒤에서 좀 공개하도록 있다. 하겠습니다. 네. 김신 팀장은 어때요? 조선업? 우리 뭐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 그래서 조선업의 강점, 뭐 우리의 힘, 뭐 이런 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상식적인 거고. 네, 저는 여전히 실적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항상 그동안 조선 같은 경우에 도커가 워낙 차 있다 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사들이 해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우회적으로 배를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조선사들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한데 특히나 HD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들. 저는 지금 전년 대비 몇 % 증가 뭐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조선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지난 2002년 동안 움직였습니다. 네. 2년 동안 움직였는데 그럼 과연 지금 조선에 대한 사이클이 멈췄는가 그리고 그 사이클이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를 맞춰 보시면 장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주들 하시는 분들은 재미없다라고 많이들 하세요. 네. 워낙 사이클이 장기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는 지금 역시도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혹은 LNG 관련했을 때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지금 미국 쪽에서 이렇게 큰 인물들이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고부가 가치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 있는데 지금 약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LNG 사라 하고 조금씩 압박을 넣으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또 아닌가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스토리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용을 잘하면 되겠죠. 뭐 LNG는 써야 되고 뭐 어차피 조선업도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고 뭐 기회를 잘 잡으면 분명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보는데 기업 선택. 저는 하이록 코리아. 하이록 코리아. 그래서 일단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필팅 밸브를 만드는 기업인데 실적이 꽤 괜찮지 않나요? 에너지 그 말씀도 딱 드리려고 했습니다. 에너지 플랜트뿐만 아니라 철도 사업 등 다양한 산업에다가 이제 피팅 밸브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요 매출처가 HD현대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기자재도 막 반도체처럼 갈리더라고요. 뭐 하나오션 밸류체인, 뭐 HD현대 그룹 밸류체인 이렇게 있는데 저는 KSP도 저번에 소개를 드렸고 이번 하이록 코리아를 소개를 드리면서 공통점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요 전방 기업이 HD현대 그룹이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이록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 506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증가한 실적이고 그다음에 이익률이 2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자동차랑 자동차 장비 이런 것들 봤을 때 맹점이
이익률이 별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성을 이 섹터가 갖췄냐라는 것에 저는 초점은 이익률이 증가를 했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주도 사실 이익률이 5%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LNG도 팔면서 뭐 이익률이 11%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사실 퍼가 이제 이익률이 5% 6%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리고 고부가치 선박이 팔리다 보니까 거기다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익률이 20% 넘어가면서 아 조선은 정말 이제 가치 섹터가 아니고 완전히 상장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퍼가 7.75고 PBR이 0.8이고 작년에 연말 실적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하겠다라고 경영진이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급동에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3,600억 정도로 기자재 중에서 굉장히 좀 중형주 쪽에 속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 들어온 다음에 오늘 9시 50분 기준 이제 가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일부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순매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간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 2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결국엔 기업 실적, 이익의 함수다. 뭐 이건 뭐 상식인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대기업에 종속되면은 이게 장점,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 안정적인 수급 내지는 뭐 같이 가는 뭐 프렌들리? 근데 단점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은 이게 깎아요. 그죠? CR이라는 거를 확 날리면은 이쪽 입장에서 아유, 이익 많이 나와서 뭐 좋을 거 없고 막 그걸 또 빼돌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주가는 결국엔 그걸 반영을 못하고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고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고 안쓰러워서. 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혼자만 얘기 많이 해요, 항상. 김시은 팀장은 오늘 선택 기업. 네, HD 현대마린 엔진을 가지고 왔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 뭐 사명이 길어. 지금 뭐 신고가를 가고 있긴 한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긴 한데요. 네. 왜 지금 갖고 왔냐? 고가 아니냐? 전 지금 오늘 준비한 이유는 엔진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엔진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굉장히 또 돌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의 물량만 받아와도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아직 우리 조선소들의 발주 물량들을 감안을 하면 여기서 ASP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엔진 같은 경우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의 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앞서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조선을 보게 되었을 때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서 삼성 향이냐 SK하이닉스 향이냐 이렇게 구분을 짓듯이 기자재에서도 그거에 대한 영향이 좀 큽니다. 이제 하나 밸류체인이냐 혹은 HD 밸류체인이냐가 좀 크게 나뉘고 있는데 최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크게 나와주고 있고 HD 그룹주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저는 HD 그룹주들이 좀 퍼포먼스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4월이라든지 앞으로 수주에 대한 도크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또 크게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주식들을 보시면요.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잘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만큼 요즘 수급적인 힘이 굉장히 약한데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항상 잘 나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좀 고가권에 있더라도 우리의 관심 종목 내에는 좀 봐야 하지 않을까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잠수함을 전기 모터 엔진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얘기가 있잖아요. 잠수함의 특징은 어쨌거나 그 가스 터빈을 쓰기 때문에 터빈 엔진을 쓰기 때문에 시끄럽단 말이죠. 이렇게 잠행을 할 때 안 걸리려면은 전기 모터로 돌리는 엔진을 우리가 지금 막 하고 있대요. 그게 아마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 해군 장성도 막 와서 그래 조용한 게 있다며 뭐 이런 거. 자,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또 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후벼 파기 헤르메스 스타일 김시은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